네, 이지연 배우입니다. 네, 이모준 배우, 이정은 배우, 네, 김진모 배우. 네.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반가울 테니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 간단하게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주의 진주를 연출한 김록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무더운 날씨 속에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GV 이제 질문자 중에 저희가 배우분들이 또 좋은 질문들을 추첨해가지고 네 분께 아주 맛있는 와인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들으니까 아주 고급 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진주역 연기한 이지연입니다. 저희 영화가 지금 이제 개봉 3주차가 거의 다 돼가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또 와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또 주말에 여기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의 진주에서 준용 역할 맡은 임호준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또 덥고 또 이렇게 되게 먼 거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역을 맡은 배우 이정은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더운 일요일에는 극장이 최고의 피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음악가 도경 역을 맡은 배우 김진모입니다. 올라오는 길도 되게 좀 험난하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가 왔는데 오늘이 가장 더운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오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덥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진주의 진주에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이 기분 좋아서인지 별로 덥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기 전에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매불쇼 시네마 지옥에서 저를 보신 분이 이제 계실 수도 있고 전혀 뭐 모르신 분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진주의 진주 경우는 이 관객과의 대화를 노력봉사로 한번 참여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건데 그래서 더 이 자리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제가 진행하는 칸차일가 영화감보라는 데서 우리 세 분과 함께 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계속 그 진주의 진주 여운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뭐 진주시가 적극 도와주지 않아서 특히 시장의 비협조로 뭐 관객 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만 스카바티 같은 경우는 안양 최도 시장이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서 10,000명을 넘었는데 이 영화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안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해서 어떤 식이든 진주 시장한테 좀 항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서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고 아마 좀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칭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주의 진주, 앞에 진주는 이제 지역 진주고 뒤에는 이제 감독 진주인데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 나아가서 그 지역민들의 그 어떤 정서까지 잘 전달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요즘 지역 다니면 계속 진주의 진주 이야기를 합니다. 수카바티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청도 가서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 영화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 지역령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질문 받기 전에 어째 감독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관객과 어렵게 만나서, 음? 근데 이제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우리가 10,000명 넘으면 뭐 하기로 했고 20,000명 넘으면 어디 렌트 가기로 했고 그랬는데 뭐 그게 좀 뭐 쉽진 않아졌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 관객 수를 넘어서 또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좀 전반적인 소회를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영화가 진주시에서 따로 지원을 받은 작품은 아니거든요. 이제 제작 지원을 경남에서 받았는데 이제 개봉하기 전에 이제 배급사가 이제 저랑 이제 진주시청을 찾아서 협찬을 받은 게 뭐 인형하고 이렇게 협찬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GV 때 관객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때 이제 제가 좀 공약을 했었어요. 시에 계신 분들하고 1만이 넘으면 진주 안에서 관객이 1만이 넘으면 이거 제가 이제 같이 작업했던 배우분들하고 와서 짧은 콘텐츠를 하나 찍겠다. 진주의 진주 안에서 이제 다녔던 그 공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진주시 홍보 팀장님인가? 진주시 인구가 30만이에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진주시에서 어차피 진주 안에 공간들, 진주에 있는 사람들을 담았기 때문에 좀 더 사실 이제 기대를 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도 이제 1만이 넘으면 뭘 하자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그래도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관객수가 1,300명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영화를 계속 찾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관객분들 만났을 때 GV 자리에서 관객분들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 느끼고 있습니다. 뭐 관객 수가 더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있는 이 숫자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 관객 수의 문제는 상영관 수하고 직결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 산업이 지금 위기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 위기 타겟책으로 이제 이른바 다양성 영화로 칭해드는 이런 저예산 독립 영화 쪽에는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리랑 시네센터 같은 이런 예외를 제하고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많은 그러니까 관객들이 가고 싶어도 뭐 상영관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많은 경우 영화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전문가들도 영화가 재미없고 영화를 못 만들었으니까 뭐 영화관에서 상영관을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관객들도 찾아가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상당 부분 맞지만 또 늘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천박한 지금 자본주의로 가면서 돈이 없는 곳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게 그럴 거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이제 영화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런 또 성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또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마이크 잡으면 2-3시간을 혼자 떠드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이제 마이크를 한번 넘기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회를 넘길 텐데 참 인상적인 건요. 여기 보면 캐릭터 보면은 이분들은 영화 그쵸? 영화 속에서 이분은 연출가고 이 네 분은 영화 속에서 영화 그 옆은 연극 그 옆은 미술 그 옆은 음악 이거 완전한 그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지만 영화 안에서 단순한 영화만이 아니라 소위 문화 콘텐츠라고 칭해지고 어떤 다른 분야 그 예술, 문화예술까지도 끌어안으려는 저는 이런 마음이 참 굉장히 사실 이게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음악하는 사람들도 좀 보러 오고 미술하는 사람도 보러 오고 막 연극하는 사람도 보러 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인지 뭐 티켓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아니면은 이제 워낙 영화관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뭐 OTT 나중에 이제 IP나 OTT 기다리는 것 같긴 한데
아직 그 극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좀 권해줘서 오늘 보시고 나서 아, 이 영화 참 괜찮더라, 재밌더라. 그리고 그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으로 흐르지 않고 어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인물들의 선택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기 진주의 성장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자 이제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막 세 분이 드는 거는 부산 영화제도 이런 게 없는데. 네. 저기 여기서 좀 이렇게 제일 연장자 안경 끼신 분부터 예. 두 분 다 기회 드릴 거예요. 뭐 이 정도 거리 마이크는 굳이 필요. 네, 그래도 없을 것 뒷분들도 같긴 한데. 예. 마이크 대고 하시죠. 예. 제가 사실은 뭐라든 정말 삼각지 다방을 지키고 싶었다면 저라면 훨씬 더 유효한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단 삼각지 다방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삼각지 다방에서 그 지난 50년의 역사에서 이제 그 역사성을 드러내야말로 그렇게 해야만 이게 그 오랜 동안 이 진주라는 시에서 이런 역할을 해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그 시청이나 이쪽에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굳이 물론 그런 장면은 나오죠. 진주가 찾아가서 카메라로 찍은 거를 이제 들이대는 부분은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몇 장면을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다방에 붙어있던 포스터들 이런 거 부분을 넘겨가면서 야 이거 봐라 이런 역사를 이렇게 담아왔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런 방법을 일부러 피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세 번째로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워낙 전격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답해보시죠.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당신 왜 그따구로 이렇게 못해서 이거잖아요. 네,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신 감독 캐릭터가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지금. 네? 제가 세 번째로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그냥 워낙 세네요. 자, 네. 하시죠. 일단 이 인물들 안에서 그 준용이란 캐릭터가 제일 주도적인 캐릭터인데 이들에게 준용이 어떤 성격의 캐릭터인지는 사실 영화 앞부분에 조금 어느 정도 소개가 됐었고 이 남은 시간 안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뭔가 조금 더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었으면 더 의논하고 회의하고 뭔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사장하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당장 이제 내일 모레가 철거라는 상황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거는 영화 중간에도 나오지만 과거에 오 사장이 이제 이 극단이 문을 닫게 됐을 때 같이 이제 나랑 같이 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준용한테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자기가 그때 오 사장이 자기를 이끌고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준용이 선택을 했던 거는 그런 방법을 빨리 선택을 했던 거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받았던 기억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던 거고 그리고 다방 그 문화재단을 찾아갔을 때 진주가 사진을 넘겨서 보여주는 장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영화 앞부분에 삼각지 다방의 어떤 공간의 이미지들은 관객분들에게 충분히 소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소개를 할 굳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진주는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여줄 때 그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유심히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내포가 되어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설정하라고 그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충분히 않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배우 중에서 좀 부연,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음. 준용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극단적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그 절차상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준용은. 예. 그래서 일단은 또 준용의 성격상 일단 저돌적인 으로 일단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이 또 앞섰던 것 같고 어쩌면 좀 겸손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준용의 입장, 아니, 그러니까 준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예. 하지만 준용의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판단돼서 저기 말없이 음악을 아주 꾸준히 하셨던 아주 인상적인 우리 도경역의 김진무 씨도 이렇게 여기서 한 말씀 좀. 어찌 보면 도경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도경의 그 성격 성향상 그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기타를 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도경이 자라온 그런 성향상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도경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물론 스마트한 방법도 있었겠지만 도경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시야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관객분이 네. 얼마나 삼각지 다방을 네.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동참하셨으면 네.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 영화 안에 주어진 시간상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상 할 수 있는 최선 시청을 찾아가고 문화재단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그게 안 되니 다시 삼각지 다방을 찾아가서 사장에게 다시 호소하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연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나타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감독님 의도 중에는 그 숨겨진 의도 중에는 지금 현재 어떤 뭐 그런 관공서나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이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저돌적인 방법으로도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준용이라는 캐릭터를 또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주는 어때요? 진주는 사실 이들보다는 한 걸음 떨어진 입장이잖아요. 처음에는 진주의 의도는 아니니까 휩쓸려 간 거니까. 그래서 진주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거기 문화재단에 찾아갔을 때 아니면 사거리에서 노래를 부를 때 진주의 마음속에서는 이 방법이 맞나? 진짜 내가 이틀 후면 이들의 말대로 영화를 찍을 수 있나?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들이대는 거지? 진주는 논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문화재단을 나와서도 사실 수고하셨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대면 하잖아요. 주차장 앞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진주는 이들만큼의 적극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봤을 때 이들은 이들대로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당한 일 안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아가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미술가 시아가 동참을 하지 않은 거는 제가 캐릭터 설정할 때 연극하시고 음악하시고 뭐 탈춤 추시고 근데 시아는 풍경화를 그리는 미술가인데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 안에 멤버 그룹 안에서도 제일 많이 자기의 어떤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 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하고 동참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동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이제 술병이 나서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그런 설정이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마이크. 네. 네, 지현 배우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영화를 찍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해서 왔다 이제 동화돼서 변화되는 인물인데 찍으시면서 이게 감정적인 실제로 감정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캐릭터의 지연 배우님 평소 모습이 혹시 투영된 뭐 대사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오늘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서진주잖아요. 서울에서 온 진주로 온 진주라서 그렇게 지으신 건지 혹시 이름의 뜻이 있는지. 일단 저와 진주라는 캐릭터의 유사성은 근본적인 유사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도 다르고 저 같으면 그렇게 며칠을 코앞에 뒀을 때 촬영이 엎어졌을 때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빨리 다른 곳을 찾아 떠났을 것 같아요. 다른 곳을 소개해달라 막 어떻게 하고 찾아 떠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작점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의논을 많이 했어요. 진주는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감독님이 지연 씨가 아니라 진주로 접근을 해봐라 라고 해서 아 사람마다 같은 상황에서도 선택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그리고 인물 자체가 다르니 그럴 수 있겠다. 진주는 또 저와의 겪었던 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버지와의 일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진주라면 남았겠다.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든 지켜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촬영을 하면 일단 영화 속에서 진주가 이들과 점점 동화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동화되는 포인트는 이들의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얼렁뚱땅 휩쓸렸지만 계속해서 이들이 노력하는 걸 지켜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뭔가 잘못됐다. 이들은 진심인데 나는 지금 진심인가? 그리고 아빠에 대한 기억도 하나하나씩 더 찾아가고 하면서 이들과 어느 순간 동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촬영 순서는 영화 순서와 같지 않잖아요. 이날 찍고 뒤죽박죽으로 찍는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아 이들과 진주의 마음이 동화가 됐다고 느낀 순간은 그 진주가 문화재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막 소란을 피우고 나오는데 그때 시아 언니가 찾아와요. 진주 씨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다면서요 할 때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시아 언니를 볼 때 아 정말 그 선배님이 시아 언니 같고 시아 언니의 마음으로 지금 진주를 찾아와줬구나 그런 거를 처음 느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진주의 마음으로 시아 언니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삼각지 다방에서 영화를 찍어야겠다는 진주의 마음이 아닌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나도 어느새 이들과 마음이 같아졌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아 언니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점점 진주가 동화되는 것처럼 저도 진주의 마음이랑 동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말을 좀 천천히 하시네요. 네. 네. 그 서진주라는 이름은 이제 진주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뭐 지역명 진주도 있지만 제가 주변에도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성을 서로 넣은 거는 제가 사실 이제 제가 제가 자란 곳이 삼천포여가지고 서울에서 삼천포를 내려가다 보면 진주를 이렇게 지나쳐서 삼천포로 가는데 제일 먼저 보는 진주가 그 서진주 아이씨거든요. 그래서 그 진주하면 서진주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서진주 이름이 서시했을 때 예쁘기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진주를 잘 아시는 분이거나 진주를 자주 오가거나 아니면 진주에 계신 분들은 아 서진주 아이씨 바로 떠올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성을 서로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의도와 이제 해석은 다르기 마련이니까 앞으로는 서울에서 그것까지도 염두에 뒀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영화적 그 맛이 단순히 뭐 서진주 매일 지나가다가 서진주 그거보다는 훨씬 멋있잖아요. 서울에서 온 진주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온 네. 진주로 이제 진주에 서울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서진주입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마이크. 전찬 평론가님 실제로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영광이란 말 쓰지 마세요. 반갑다라고 하세요. 제가 영광을 거부하는 예,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실제 모습이랑 방송 모습이랑 너무 똑같이
아이고 항상 저는 꼼꼼하게, 가찬일이고 전찬일이고 네. 다 똑같죠. 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메모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감독님 그 잔칫날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또 신작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항상 연출 또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 5분 오신 김에 5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한테 먼저 드리자면은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감독님 그 아빠 목소리로 감독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래에 있어서도 작사에 참여를 하셨던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빠와의 에피소드 자체가 감독님 본인의 이야기이신지 아니면 뭐 따님이 계시다면 따님의 이야기인지 궁금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듣고 네. 그 다른 그 혼자서 5명을 다 하면 다른 분 혹시 질문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좀 조율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답을 듣고 다른 분도 좀 쫙 본 다음에 계속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제가 출연을 했었고 전작에서 잔칫날 때도 얼굴은 안 나오죠. 목소리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기를 욕심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연기를 목소리 출연을 했던 거고 그리고 실제 제가 가진 뭐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진주와의 기억이 제가 가졌던 아빠와의 기억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이제 같이 계시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제가 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잔칫날이라는 시나리오를 썼었거든요. 그때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잔칫날 아빠와의 어떤 이별을 가지는 시간이 없었으면 저한테는 잔칫날이라는 영화는 세상에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진주랑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다른 거에서 조금 더 일치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 가사는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어떤 인물들을 캐릭터를 만들 때 도경의 입장에서 어떤 가사들을 쓸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제가 직접 가사 작업을 했었고 마지막 엔딩곡에 나오는 가사는 촬영이 다 끝난 이후에 이 영화를 제가 편집본을 보면서 좀 느꼈던 감정들을 가사를 적어서 그 노래를 부르신 복리나 가수분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서로 이제 같이 작사를 해서 만든 곡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죠? 그 뭐 인물이 뭐 이렇게 이무준 씨나 뭐 이런 분처럼 좋지는 않아도 과거에 연기로 그래서 연출로 넘어갔던 인물이 만약에 좋았으면 계속 연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저희가 있을 거고. 네, 자 이분이 계속 질문하기 전에 혹시 나 질문 좀 해야 되겠다 하시면 하고 그다음에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를 2번째 보는데 2번째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감독님 의도대로 이 삼각지 다방을 지키자라는 그 목적을 마지막 엔딩에 아마 그 담았을 것 같은데요. 그를 그 관객한테 자세하게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 다방에서 이제 그 바깥에서 그 철거하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장면을 그 진주가 보면서 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한 다음에 그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서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주가 밖에 나가서 그 철거분들하고 싸움을 해서 삼각지 다방을 지켰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보니까 삼각지 다방이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진주가 생각했던 그 싸움의 현장은 진주가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던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는 그 어두운 계단을 지나서 뛰쳐나간 거는 이 싸움을 멈추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갔던 거고 연출자로서 마지막에 그렇게 환한 빛이 내려진 거는 그게 이 한 사람이 움직여서 그 싸움을 막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모습 자체가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마지막에 저희가 항상 이제 1.85대 1 화면 비율로 가다가 나중에 2.35대 1로 바뀌는데 간판 불이 켜지는 장면에서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저는 이 작품 연출하면서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 쓸 때 이 마지막 장면은 삼각지 다방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켜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면비를 그렇게 바꾼 거는 이게 이 현실이 현실 속에서는 많이 사실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영화 같은 일이지만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도 같이 반영이 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연출할 때는 삼각지 다방은 남아줬고 그 색깔도 얘기하시겠어요? 네, 그 마지막에 그 그림에 이제 색채가 들어가는 거는 모두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애니메이션의 마지막에 색깔을 넣기도 했었고요. 삼각지 다방은 어떻게든 지켜졌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진주에 가보는 삼각지 다방이 건재한다니까 저도 지금 빨리 진주를 가서 삼각지 다방을 가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혹시 진주 가시게 되면 삼각지 다방을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저기 음악 하시는 우리 김진모 씨부터 이렇게 한 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렇게 한 명씩 끊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질문 간단하게. 왜냐면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김진모 의원님 그 노래 긴 시퀀스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극 중에서 소심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실제 성격도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면이 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낯을 좀 가리긴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친해지고 그러면 같이 농담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도경이라는 인물하고 좀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은 있고 그래서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기는 있다. 도경하고.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분? 저기, 네, 거기 좀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전찬일 평론가님을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드님이 운영하시는 버덜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딱 두 분께 우선 좀 여쭤볼게요. 어떤 감독님이 이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저는 떠올랐던 사건일까요? 그게 하나 생각난 게 그 학전소극장이 좀 떠올랐어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와 배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가치도 중요시할 수 있지만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라고 할까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주연 배우님이신 이지연 배우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제 진주가 내려갈 때 물론 그때는 약간 떼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참 예쁘게 하얀색 옷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올라올 때는 그 페인트가 묻은 청남방을 입고 삶에 지친 모습으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좀 더 내적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또 이제 그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한층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너무 두루뭉실하긴 하지만 앞으로 지향하시는 어떤 배우로서의 모습이 있으신지 그렇게만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요. 간단치 않네요. 아주 육중한 질문입니다. 자, 육중한데 너무 육중하지 않게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하셨던 학전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뭐 원조 아카데미 이야기도 그렇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뭐 제가 가서 같이 뭐 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영화를 작업을 하면서 어떤 공간들을 계속 남았으면 하는 바람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마음의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고, 질문이 잠깐. 네. 그 현실적으로 지켜내는. 제가 이 진주의 진주를 만들면서 어떤 정확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되라고 답을 느끼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관객분들한테 어떤 전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공간에 대한 가치, 공간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공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공간이 우리가 사람이 공간에게 가지만 공간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이 극장을 나섰을 때 밖에 다른 오래된 공간들 남았으면 하는 공간들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시고 그게 퍼져나가면 남아야 하는 공간들이 더 많이 남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작품 개봉을 하면서 기자님이랑 인터뷰를 할 때도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약간 비슷한 대답이 질문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싶고 어떻게 내가 배우로서 성장을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어떤 배역 하나든 어떤 장르든 모든 게 다 소중하고 다 들어오는 대로 임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성장을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배우가 자기 스스로 뭐 작품을 보고 뭐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하면서 연기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어떤 작품에 임하면서 감독님과 소통을 하면서 감독님들마다도 다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이 감독님을 통해서는 내가 뭐 행동적인 연기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쌓아갈 수 있고 이 감독님과는 소통을 하면서 뭐 스킬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배워갈 수 있고 이 감독님을 통해서는 캐릭터를 구축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각 감독님마다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각 감독님마다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시니 작품에마다 임해야 되는 포인트도 다르고 그래서 그리고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저는 시아 선배님을 통해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배운 게 준영 선배님도 그렇고 다 있지만 이제 관객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아 선배님이 촬영 도중에 이렇게 긴 롱테이크 씬이 있었는데 저한테 촉성루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시면서 촉성루가 사실 한번 침략으로 소실이 됐던 공간인데 근데 그거를 진주 시민들이 나라에서 복구를 한 게 아니라 진주 시민들이 직접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지켜낸 공간이다. 지켜낸 촉성루다. 그리고 그 지켜내는 과정에서도 진주 시민들이 다른 곳에 있는 돌은 우리가 갖다가 쓰지 않겠다. 진주에 있던 원래의 그 돌로 우리가 온전히 복구를 해놓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지켜낸 공간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우리 영화와 일맥상통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를 시아 언니를 통해서 조금 더 깨달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 그 선배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하니까 그 촬영 전에 미리 내려와서 진주성 도슨트 프로그램을 들으셨대요.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는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배우로서 성장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감독님들, 선배님들을 통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답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화를 이제 작가나 감독이 이제 쓰고 연출할 때 크게 플롯의 방침을 찍느냐, 캐릭터의 방침을 찍느냐, 근데 이렇게 크게 그다음에 연기의 방침을 찍느냐, 아니면 다른 또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근데 관객들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캐릭터 중심으로 가는 영화에 왜 그렇게 캐릭터는 대충 보고 넘기고 플롯에 그냥 그래서 지금 욕먹는 영화 중 하나가 리볼버예요. 제가 그때 최고 영화인데 오승훈 감독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이 감독은 그런 이른바 캐릭터의 정서 제가 그 시네마제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영화잖아요. 사건도 강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좋았던 게 이 캐릭터 개개인마다 네? 그게 참 좋아서 근데 캐릭터란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연출을 한 영화지 않나. 그거를 우리 이지원 배우도 확실히 그거를 인지하고 앞으로 배우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요 앞에 분 마이크 좀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씨앗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와가지고 오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는 영화들이
지금 뭐 로켓 영화들은 많지만은 이름 자체를 제목에 넣어가지고 만든 영화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생각나는 영화라고는 군산, 경주, 또뭐 이번 달 말에 개봉하는 문경 정도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제목 이름에 이제 진주라는 이름을 넣고 또 중의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진주 그 부속 진주라는 이름도 쓰고 해가지고 제목을 지으신 게 제가 제일 인상 깊고 좋아가지고 이 영화가 되게 좋았고요. 그 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콘텐츠 같은 거 찾아보고 하다가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뭐 진주에는 그 진양을 한 인공호수가 있고 또 뭐 오무 마을인가 그 전설로 내려오는 뭐 마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많이 생겼는데 혹시 촬영하시면서 뭐 추천할 만한 뭐 관광지나 장소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그래서 그런 장소 촬영하면서 뭐그 주변 그 시민들이랑 해서 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이런 게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가면 이제 삼각지다방, 중앙시장, 봉수대 이런 데를 좀 찾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진주시가 이렇게 단체 관광 안 해주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주 프로모션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영화가 어디 있다고. 그렇잖아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진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네, 시장님에게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한마디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거 진양호도 너무 좋은 곳이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갔던 건데 뭐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거 어떤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담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영화 안에서 그 오 사장이 이제 그 약가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예술인들 테이블에도 약가랑 이렇게 한가들이 올려져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 이제 그런 한가들을 생각을 했다가 진주시 안에 진주중앙시장에 꿀빵이라고 진주 꿀빵이라고 아주 맛있는 빵이 있어요. 그 제가 처음 먹어보고 이거는 제가 닭강정을 처음 먹었을 때 그런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빵으로 사실 이제 교체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소품팀 소품하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당일날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소개를 하지 못했는데 혹시나 진주에 내려가시면 진주 중앙시장에 진주 꿀빵을 꼭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이크 시아 씨한테 우리 이정은 씨의 질문 이제. 네, 그 이정 배우님 길 건너서 그 진문 배우님 노래 부르시는 걸 보면서 옆에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드릴 질문은요. 그 술 먹고 기억 까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평소에 그런 수사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지. 지금 질문의 방향이 잘못 들어가지고 실제 자기랑 캐릭터랑 어떻게 다른 이거가 막 집중되네요. 자, 우리 호준 씨도 그거 대비하고 있어야 돼. 제가 평소에 되게 좀 술을 즐겨 먹는 편이긴 하나 작품에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저희 배우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우리가 실제로 먹고 찍진 않았잖아요. 네네. 네. 실제 안 드셨어요? 네네. 네? 아닙니다. 그 평상시에 평상시에 부분 고창석 씨하고는 술을 좀 하십니까? 자주? 네, 가끔. 네. 잘해요? 고창석 씨 술을 좀 해요? 저보다 조금 못하는 편입니다. 네, 조금 못해요. 네. 두 분이 드실 때 한번 불러주시면 한번 같이 네, 좀. 그럼요. 영광이죠. 영광이란 말 쓰지 마시고 기대요. 자, 이제 또 다른 분, 네,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이분한테 뭐 5명한테 할 기회를 주는데 자, 2번째 드리겠습니다. 아까 2분 했으니까 3분 한 거야. 영화를 2번을 보면서 네. 정말 개성 있으신 배우님들을 이렇게 직접 오늘 뵙게 돼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제가 영광입니다. 근데 이 영화라는 게 이제
제가 그 주관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감독님이 이제 각 배우들의 캐릭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다, 특히 이제 각본을 쓰시는 감독님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이제 각 배우들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어떻게 또 가져갈까 그런 걸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감독님을 직접 뵙고 목소리 듣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작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목소리도 하시는데 외모도 상당히 그 다른 배우님들보다도 더 독특하게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연기를 뭐 다른 영화나 아니면 감독을 하시면서 연기를 해보실 생각이나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지? 과거에 많이 했는데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런다는데 한번 어떤지 근데 좀. 이게 나이를 먹고 뭐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네. 더 연기나 성숙도가 이런 게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 곁들여서 제가 이제 고봉수 감독의 습도 다소 높음에 이희준하고 조연으로 나갔었잖아요. 저는 그 영화 이후로 막 연기 요청이 새도 할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와. 다음에 좀 기회를 좀 저도 좀 불러주세요. 네, 제가 저는 이제 배우로 데뷔했던 건 2023년도거든요. 2024년도 돌려차기라는 영화로 배우를 2014년. 2004년도. 2004년. 네, 2004년도에 돌려차기라는 영화로 배우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생결단도 그렇고 뭐 파스콘 고지전 뭐 황해 화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이제 했었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독립영화 또 여름날이라는 아주 거제에서 예쁘게 촬영한 영화도 출연했었고 단편 작업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배우 활동했던 것들이 따로 사실 영화를 연출을 전공을 한 건 아닌데 이런 배우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연출을 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쓸 때 그 안에 캐릭터에 좀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제가 아무래도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배우분들의 일부 성격이 조금 녹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정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전작 잔칫날에서 그 분유회장 역할로 이제 열연을 해주셨는데 거기서는 되게 우악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뭐 진모 배우님은 잔칫날도 동네 밥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호준 선배님도 형사로 나오시고 그리고 지현 배우도 주영이랑 캐릭터로 나왔는데 일단 배우분들하고 처음에 작업을 준비할 때 좀 걱정했던 거는 이제 전작에 같이 많이 작업을 했다 보니까 이 배우분들이 좀 다른 모습들을 찾으려고 저 스스로도 조금 고민을 했고 노력을 했고 그것도 이제 배우분들도 같이 그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연출하는 입장에서 이분이 하나에 가진 그 전작에서 그 캐릭터가 좋았기 때문에 동일한 캐릭터를 또 똑같은 감독이 또 요구하는 거는 좀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기 때문에 좀 더 이 배우분의 어떤 그 가능성이 더 크다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분들한테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연기는 사실 가능한 안 하고 싶고 이제 저는 이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하긴 요즘에는 하는데 배우 하면서 뭔가를 외우고 하는 것들이 좀 저한테는 많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 촬영장에 제가 연출할 때 뭐 꼭 필요하면 이거라도 제가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한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저보다 또 훌륭한 배우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에 제가 꼭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분한테 질문을 간단하게 그러면 두 분이 이제 각각 답을 들려드리고 이제 우리가 경품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무리 시간을 받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무진 배우님 최근에 더 납작 엎드릴게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그 말총머리로 나오잖아요. 그 배우님 아이디어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기 감독님 많이. 그다음에 지현 씨한테 질문 두 개 받고 답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연달아서 네네. 질문하고 두 답. 지현 배우님 이번에 보는데 또 관객 입장에서 또 몰입할 수 있게 그걸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중간중간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데 약간 디지털 카메라로 나오는 게 좀 약간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 카메라 설정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뭐 배우님이 실제로 소장하고 있는 카메라를 사용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영화 한 번 보신 거죠? 아 예. 영화 한 번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을 한 번 더 보시고 네. 영화는 기본적으로 2번 이상 보는 거라고 하니까 저번처럼 자 답 들려주시죠. 네, 저는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감독님 아이디어고요.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는 소품으로 이제 사오신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디지털 카메라를 너무 어릴 때 잠깐 이렇게 만져보고 그 후로는 핸드폰을 쓰는 세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냥 친구들끼리 찍을 때랑 또 진짜 연출팀이랑 감독이 가서 찍을 때는 뭔가 이 손동작이랑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로케이션 같이 따라가면서 실제 연출팀 분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도 보고 배웠고 그래서 조금 손에도 익혀보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을 사용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뭐 카메라가 뭐 빛에 맞게 막 세팅이 돼 있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필름 카메라도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그것보다 필름 카메라보다는 바로 직업적으로 바로 뭔가 로케이션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걸 데이터를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옛날 감성과 같이 좀 어우러진 카메라를 찾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디카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라 뷰파인드에 있는 디카를 계속 검색을 해서 용산 중고상가 가서 중고 제품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96년 부산국제영화제부터 지금 30년 가까이 지빌한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를 할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이 제가 과묵하게 말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는 건 진짜 처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거대로 재밌네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시아와 이 진주와의 두 여성 그 연대 이 아주 정말 사실은 굉장히 좀 그 감동적으로 와서 사실은 뭐 페미니즘 이런 거 관계없이 그 여성 감독을 남성 감독일 수도 있는데 여성 감독을 세워서 모녀 관계를 만들어낸 거나 그다음에 두 여인의 그 연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감독이 전화 과정에 뭐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다른 분들 다 그런데 오늘 그 이정은 씨한테 악수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팬심을 전했는데 어때요? 그 이런 연대 이거는 뭔가 특별히 전하고 싶었던 뭐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가장 감동적인 그 지점이었어요. 여러 지점. 아무래도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어떤 남성과 여성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두 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이 더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남자로 왜 그러니까 남자에서 약간 멜로 감성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그리고 흥행이 한 1000명은 더 들었어요. 네,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것보다는 어떤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두 사람이 여성 두 사람이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도 둘이서 이제 포옹을 하고 쉽게 가까워질 수도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뭐 수위 들어가긴 했지만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이 질문 안 하면 나 오늘 집에 안 간다. 이분 안 계시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자 이제 그 아까 경품 그 와인 네 질문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뭐 네 분을 이제 알아서 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아주 맛있는 맛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네, 그 맛있다고 하는 와인 네 분을 저희가 배우분이 각자 한 분씩 이제 뽑으셔가지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도경 역할의 진모 선배님부터 질문해 주셨던 분.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 한 두 번 더 보러 오셔야 됩니다. 네네. 혼자 오시지 마시고. 또. 자 그다음 정은 씨. 저는 첫 번째 삼각지 다방.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시는 우리 관객분에게 빨리 드려 직접. 이분은 저기 먼 데서 그냥 계속 N차 정도가 아니라 NN 더블 N차 이러신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연 씨. 저는 사실 오늘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 손을 2번 드는 관객분은 쉽지 않고 처음 그렇죠. 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손을 2번 들지. 2번 보시고 저분은 앞으로 3번, 4번 계속 N차 관람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선물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 딱 정확하게 끝나네요. 하여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좀 아주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